위어우드 얘기를 이제 아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어우드는 원래 가상의 나무예요. 없어.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하트 트리라고 불려. 하트 하면 우리는 다 이걸로. 그래서 굉장히 예쁜 이상히 단풍나무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기이한 형태로 자라요. 그 나뭇가지가 옆으로 쫙 뻗어나가면서 멋있게 이렇게 자라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어는 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다 그래요. 둑나무. 둑은 물을 막는 어떤 나무다. 둑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둑을 쌓는다. 그럴 때 둑인데 이게 어떤 위험을 막는 나무인가?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의미로는 특이한 나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숲의 아이들이 신의 숲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뭐냐 위어우드를 많이 심어서 네. 거기에 이렇게 얼굴 모양의 이제 이렇게 칼집을 내요. 조각을 해요. 조각을 새기죠. 그걸 새기면 그런 나무들이 쭉 둘러쳐 있으면 그게 이제 신의 숲이 되는 거예요. 신의 숲. 신의 숲이 되고 그렇게 이제 사람 얼굴을 그린 위어우드들을 심장나무라고 불렀다. 하트트리라고 불러서 완전 신으로 떠받들었어요. 신으로. 거기서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그 앞에서 이렇게 예식을 하고 완전 이렇게 웅상이네요. 네, 완전히 웅상이 되는 거예요. 신단수 자체죠 그냥. 신단수 자체죠. 예. 신단수.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나무 특징을 먼저 보면 이 나무는 하얀 껍질이다. 껍질이 하얗고 이렇게 얼굴을 그리면 실제 이제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그리거든요. 조각을 새기면 수액 자체가 붉은색이라서 빨간 눈물이 흘리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어떻게 보면 기이하기도 하고 되게 슬픈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수액이 흘러내리는 걸 통해서 흰색과 빨간색의 조합이 보여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우주원리적이나 어떤 오행으로 볼 때는 금과 이제 화의 조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금화 교역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신단수 문화가 북방계 쪽에서 이제 중심이 돼서 퍼진 거기 때문에 자작나무가 그 신단수의 원형이다 네. 이런 얘기를 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작나무가 하얀색이거든. 네. 그래서 아마 흰색이 자작나무를 표현한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자작나무, 뭐 소나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자작나무라 여기 이게 어떤 힌트를 여기서 얻어간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드루이드교에서는 드루라고 하는 게 참나무잖아요. 네. 그럼 후대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자작나무가 없으니까 네. 참나무를 이제 대용을 쓸 수 있는데 그 참나무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건 있죠. 이름이 참나무야. 뭐 중도자님께서는 이제 소도를 왜 네. 소도라고 했냐? 신성한 게 삼신상제를 모시는 그 신성한 공간 거기가 이 소가 이제 솔 거기서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솔나무. 소나무, 예, 소나무와 이제 어떤 원조성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또 그렇게도 얘기하죠. 실제 이제 소나무의 솔방울에 이제 자라나는 패턴이 이제 네. 송과선의 세포 모형하고도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그렇게 연결도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 위어우드가 12,000년 그러니까 여명기부터 웨스트로스 대륙을 얘기하는 왕자의 게임 세계관에서 12,000년 전부터 위어우드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새겼다라고 해서 이제 옛 신의 숭배자들이 이렇게 이 나무를 신성하게 섬겼고 그래서 이 앞에서 이렇게 모든 예식을 치르면서 이 나무들은 과거 현재 인간 역사의 모든 걸 다 봤다. 그리고 결혼식 같은 거. 결혼식? 그리고 결혼식도 이 나무 앞에서만. 맹세하는 맹세. 날이. 전쟁 나가기 전도 그렇고 어떤 뭐 사람 불행이 이제 아플 때 살려달라는 기도도 여기서 있고. 근데 이 문화는 한참 가요. 이 문화가 이제 서왕당. 선왕당도 있고 선왕당. 사실 이제 이게 탑의 문화가 사실 같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돌을 탑돌이 쌓아서. 그쵸. 그러니까 이제 탑돌이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축제를 하고 나면 탑돌이 하면서 네. 그때 그 했던 게 뭐냐면은 서로 정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는 걸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도 제가 보기엔 계속 이어진 게 있는 것 같고. 요즘 정성을 맞아. 들이는 거죠. 예. 왠지 산에 가면 돌을 쌓아야 될 것 같은 다들 이렇게 약간 유전자가 하나 있나 올려놓고 봐요. 오고. 뭐라도 하나 올려낼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장난으로 그거 무너뜨리면 오늘 재수가 없을 거고. 그렇죠. 절대 막 건드리면 안 돼. 그게 소도지 그게. 그쵸. 그게 소도를 만드는 거지. 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 이게 1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전에 있던 이제 영거 아이스 드라이어스기가 이제 끝날 무렵에 네. 대홍수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대홍수가 펼쳐지는데 네. 그 대홍수의 설화를 이제 얘기한 것이 그 창세기라든가 네.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대홍수 설화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둑나무라고 하는 걸가 뚝에다 세웠다 이게 물을 막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때 대홍수 때에 홍수를 막는 용도로서
그 나무를 심었던 그런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이 세계관을 그렇게 설정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거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안달족이 쳐들어올 때 네. 이 숲의 아이들하고 이제 전쟁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숲의 아이들의 영역을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위호들을 막 닥치는 데를 뱄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최초인과 숲의 아이들은 화합을 이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도 다 서로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칠왕국의 영주들은 각자 성 안에 신의 숲이라고 하는 성소를 꾸며요. 그리고 위호두가 거기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칠왕국마다 다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남쪽으로 갈수록 위호두는 많이 베어져 있고, 근데 북부에서는 반드시 신의 숲에서 맹세를 하면 네. 예신들이 지켜본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성을 세우고 그 앞에 숲을 조성하고 숲 안에다가 위호두를 세웠다. 예. 이거 완전 소도예요. 그죠? 그 통치권 내에 다 소도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 이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틴 원작에 의하면 네. 얼음과 불의 세계에서 티렐 가문이 등장하고 이 티렐 가문의 본거지가 하이가든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남쪽에 있는 거죠. 굉장히 남쪽. 남쪽 끝쪽. 그래서 하이가든의 신의 숲에 세 그루의 심장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은 많이 베어버렸는데 그렇죠. 남쪽 끝쪽에 어떤 그 티렐 가문의 어떤 성이겠지 여기도. 이게 에이곤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성이래요. 그 아, 진짜 그래요? 오래된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한 심장나무 중에 최남부에 위치해 있는 건데 음. 이 남쪽의 끝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세 개의 심장나무 삼수가 또 나와 여기 나무 세 그루. 저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내내 이제 삼시문화로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그대로 지금 종교문화권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게 이슬람 문화권이 아닐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네. 죽기 전에 딱 한 번은 꼭 이렇게 순례를 한다는 메카. 메카. 그 메카의 중심에 있는 카바 신전, 그 중앙에 있는 카바 신전 사각형으로 네. 이렇게 쭉 생겼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매해 이제 한 200만 명 정도 이제 간다 그래요. 와. 진짜 뭐 매년 뭐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잖아요. 이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이 카바 신전을 7번 도는 의식을 한다. 이것도 3과 7이죠. 왜 3과 7이냐면 3 얘기를 안 했네. 이 카바 신전 안에는 3개의 나무 기둥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4개의 귀퉁이에 어떤 검은 돌이 또 있어요. 이렇게. 오. 이것도 의미가 있고 거기에 이제 키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지 순례를 하는데 3수와 7수의 의식에 이제 구조가 있다. 네. 이것도 이제 내내 하나님 수인 10수. 그래서 3신 7성의 도수 그런 문화가 이제 여기 그대로 있고 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환단고기 신단수 문화가 삼수 문화가 건너가서 18억 무슬림의 종교적 숭배 대상이 됐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카바 신전은 이 이슬람에서 인류 네. 최초의 창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최초의 신전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신다수 3개가 있는 거예요. 나무 3개. 이게 내부의 사진을 보면 이 나무 3개가 이렇게 서 있죠. 예. 뭐 여기도 뭐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도 원작자 마틴의 이런 그 소설 설정에는 이런 문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저는 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일본 이세신공에 거기 보면은 사람 품에 안어도 더 큰 나무를 3개인가 예. 그 묶어서 기둥을 만들었죠. 거기서 그렇죠. 예. 3개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대는 전 세계적으로 삼수 문화가 돼 있던 건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세계관이 삼수, 칠수에 대한 세계관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제목은 이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불의 이야기라서 이게 결국 음양론에 대한 거고 음양이 결국 이제 성과 악으로 네. 나눠서 결국 싸우는 그런 이제 전쟁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새 구루의 신장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류 최초의 목신내었던 그런 이제 봄철의 그런 이제 나무를 숭상하던 그런 문화고 이 지금의 풍경은 네. 이제 화를 숭상하는 이제 이수의 문화가 된 건데 음양 문화가 된 건데 이 최남단부 화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수 문화가 이제 결국 이제 발달하게 되면은 이 삼수 문화는 과거에 그거를 악마시하면서 그걸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지하 세계로 숨어가지고 그걸 비전을 하고 비로서 이제 전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최남단부에서 이 삼수 문화를 다 파괴했던 곳에 자신들이 없애고자 했던 그런 삼수 문화가 남아 있다.
요건 여기 아까 좀 전에 예화를 든 게 그 이슬 문화의 어떤 그 최극단으로 간 것이 지금 기독교하고 이슬람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악과 선으로 지금 천국 지옥. 대별해서 보는 그런 문화인데 이들이 그 자기들이 파괴하고자 했던 그 삼수 문화가 결국 이슬람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걸 알고 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거의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미에서 이게 진짜 이슬람 카바 신전을 예화든 거는 대단한 거다. 좀 그 가보고 생각이 싶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대 환웅천왕 배달국 개척을 할 때 삼성기에 네. 3,000명을 이끌고 재생당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마루, 그러니까 이게 백두산이죠. 네. 마루면은 어떤 뭐 큰 어떤 꼭대기쯤에 가까운 중턱일 네. 테고 신단수 아래, 그러니까 나라를 건설하려 한국에서 이동해 와서 첫 선택하신 장소가 어떤 신비한 나무예요. 네? 신단수 아래 오시어 이곳을 신시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라를 선포하셨다. 나무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수도인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달국 신시 시대 이래 민간에서는 가장 큰 나무를 택해서 환웅상으로 삼고 제사를 지내왔다. 여기 환웅상이라고 이제 벌써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신수를 웅상이라고 하는데 웅상하면 벌써 인격적인 네. 웅상의 이제 한자가 이제 환웅을 모시는 그 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이제 다른 한자로 또 이제 쓰기도 하고 하는데 네. 위어우드에 했던 사람 얼굴을 이렇게 새기는 거 문화랑 이거 완전히 일치한다. 음. 그래서 산해경에 보면은 네. 숙신은 이제 조선 우리나라를 이제 정확한 이름으로 안 불러주고 이렇게 불렀는데 네. 단군조선에 백이민족이 살고 있다. 백이민족 우리 민족이죠. 네. 북쪽에 나무를 모시는데 이름을 웅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상은 네. 항상 임재 계신다는 상제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 항상 그 나무를 통해서 이게 환웅께서 지켜보신다. 이런 의미로 웅상한 곳 환웅께서 항상 임재이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위어우드를 이렇게 기도하면 항상 이렇게 들어주시고 예신들이 지켜본다. 예신들이라고 하면 조상님들이지 뭐. 그쵸. 예? 이런 걸 이제 여기 그대로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단이라고 하는 게 네. 재단이요, 재단. 그러니까 이제 재단할 때는 흑토자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단자, 단군할 때 이제 박달나무 단자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박달나무를 신단수로 삼을 수 있죠. 예.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신단이죠, 신단. 신을 모시던 재단, 재단의 그 중심에 이 나무가 있던 거고 나무를 신의 대용으로. 그러니까 목신으로서 이제 신의 대용으로 해서 삼은 거고. 근데 이 신단에 네. 결국은 그 신을 이제 웅상이라 해서 환웅을 한 건데 그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불교에서 결국 그 환웅전을 이제 그 대체를 시킨 거잖아요. 불교에서 이제 대웅전이라 해서 석가 모시는 걸로. 전 세계 불교에 없는 문화. 예, 대웅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대웅전에 모신 석가모니가 지금 우리는 불상이라 해서 사람 모양을 해서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형태였냐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무였구나. 나무를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뭐 심어놨던 잘라놨던 어떤 뭐 그걸 했던 간에 있는 이제 나무로서 한 거고 나중에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여기 나온 것처럼 새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쪽에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의 형태로서 앉혀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결국 일본에 넘겨준 신도 문화, 네. 이제 선일차 왕자가 이제 가져갔다는 신도 문화가 보면은 히모로기를 가져왔다, 웅신리를 가져왔다 그러는데 바로 그 히모로기라고 하는 게 보면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저 지전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흰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놓은 거거든요. 그래가 이제 그 선앙당에 이렇게 두르는 것처럼. 웅상이네, 웅상. 예, 그러니까 같은 의미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네. 나무를 신체라고 하기도 하고 신의 형상이라 해서 모시기도 하고 산 자체 나무가 그쵸. 심어진 산 자체를 이제 신의 그 형상이라 해서 모시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그것이 같은 의미를 가진 거고 그리고 옛날에 그 이런 그 웅상을 모시던 것이 이제 진짜 사람 형태로 해가지고 모시는 걸로 변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더 알아보기 좋은 걸로. 그렇죠. 얼굴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걸 그대로 이 웅상 문화를 그대로 볼 수 있고 중간 결론을 내리면 네. 웨스테로스 대륙은 한마디로 대륙 전체 소도대천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이거 완전 소도대천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게 웨스테로스 대륙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리고 이 소도라는 게 이제 소떼를 중심으로 한 네. 신성한 영역이고 네. 소떼는 또 신을 모시는 기둥이었고 또 이제 이 소떼는 그 환단고기 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우주나무와 하늘새의 조합이다. 왜냐하면 나무 위에 이제 새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하늘 세계와 지상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 그게 우주나무, 우주수. 이것이 천부경 문화와 서양 이제 카발라 문화로 이제 전부 그대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삼조고 문화, 네. 이 그 새놈까마귀 네. 그리고 이런 웅상.
이 네. 위어우드 문화 이게 네. 우주나무 하늘새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벌써 솥대가 되는 거예요. 솥대 위에는 항상 오리라고 보통 해설사들이 얘기하지만 그건 봉황이죠. 네. 이게 올라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에는 어떤 존재냐? 새 눈까마귀 이 3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서 위어우드 신단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주나무와 하늘새가 한 몸에 있는 그런 천자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여튼 뭐 놀라운 이런 개념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그 이렇게 브렌이 어떤 영적인 여정을 하는데 특정한 장소를 막 이렇게 가봐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장소에 네. 가는데 그럴 때 둑나무가 이제 하나가 있고 둑나무 네. 주변에 그냥 둑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돌을 세워놔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세우는 게 아니라 환상열석 형태로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나선 형태로 뻗어나간 형태로 세워놔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그 돌에 세운 그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나무 주위에 돌들을 세운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형이죠.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 우리 고인돌 문화의 일환인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거성 문화를 세우는 거에 원조가 우리나라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인돌이 발견되고 한 50% 누구는 60%라고도 하고 그래서 수만 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화가 이렇게 북부 유럽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북부 유럽에서도 실제 뭐 그 뭐죠 그 천문대 스톤헨지 문화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런 게 단순히 태극 형태로 네. 그럼 드라마에서 그린 게 네. 나선 형태로 그린 게 우연이겠는가? 아까 얘기했던 켈트족의 삼태극 형태의 이제 그런 나선 모양하고도 전부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 근래 좀 역사책을 네. 하나 본 게 있는데 뭐 그 사람은 그 사람 주장이긴 해요. 근데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고인돌 형태의 원형이 홍산 문화의 석관묘다. 그걸 땅 속에다 석관 이렇게 그 판석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관을 만들었는데 네. 그 땅 위 지상으로 세운 것이 그 고인돌 형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고인돌 문화를 누가 열었느냐 그거는 그 아까 했던 그 숙신인데 네. 숙신이 우리가 말하는 그 홍산 문화의 이제 웅녀족, 곰족하고 이제 그 환웅족이 합쳐진 그 사람들이 숙신이고 그 사람들이 진화를 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인돌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인들의 원형이 이제 숙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진화인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홍산 문화의 사람들이 홍산 문화를 열었던 사람들이 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아 일리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제 뭐 저희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화이트 워커 얼음 좀비를 간단히만 아. 하고 진행할게요. 네. 일단은 뭐 저희들이 뭐 빙하기 얘기도 좀 조금 지난번에 했었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 드라마의 이제 그 트레일러 영상에 수십 년간에 이어진 여름 하지만 이제 끝나지 않을 겨울이 다가온다. 우리에겐 단 하나의 전쟁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주 그냥 긴장감 있게 이제 음악이 깔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북부의 스타크 가문의 가언 집안의 이제 상징 언어 그게 Winter Winter is is coming. 예. 겨울이 오고 있다. 이게 뭐냐면 시련이 다가오니까 그걸 준비해라. 뭐 이런 것이기도 하고 실제 겨울이 오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그러니까 북부 스타크 가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여기서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강력한 시련에 이제 견뎌 이기고 그걸 극복하는 어떤 강력한 정신 뭐 이런 걸 무장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게 보통 내기 집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다 통일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세계관 이 드라마의 세계관도 아주 독특한 거예요. 겨울이 수십 년 여름이 수십 년 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주일련의 어떤 네. 거대한 그런 시간하고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우주일련에서 여름과 겨울이 교차하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차하면서 인간 문명이 태어났다가 또 이제 걷어들였다가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떤 얼음 좀비와 관계된 게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엊그저께 제가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네. 그 네게부 사막 그 이스라엘에 있는 네게부 사막의 지하에 화석수라고 해가지고 화석수 30만 년 전에 형성이 된 그런 물이 있는데 그게 두 번 형성이 됐대요. 30만 년 전에 한 번. 물웅덩이? 그죠? 아니 바다에 바다처럼 그런 게 있는. 우와.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지하에? 과학에서 하는 얘기는 네. 겉에 있는 바다보다 몇 배의 큰 바다가 이 지하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했죠. 근데 땅속에. 이제 이거는 그런 이제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 형성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두 번 형성이 됐대요. 30만 년 전하고 3만 5천 년 전인가 이게 형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왜 그때 형성이 됐느냐? 그때는 거기가 바다였다. 바다가 아니라 습한
다습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습. 사막이 아니고. 다습한 지역이라서 거기에 형성이 됐었는데 그 지금 사하라 사막이나 그런데 원래 그쵸, 이제 다습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바다가 있었다고. 우와. 예, 근데 이제 그때 형성이 된 건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그럼 그때가 다습했느냐, 고온 다습했느냐, 그거는 공정궤도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정궤도가 텔레비에 아니 신문에. 신문에. 예, 그래서 정원궤도에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그 지역이 그리고 멀어지면은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데 예, 그게 이제 아마 그때 공정궤도가 정원궤도처럼 비슷하게 바뀌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 기사가 재밌네. 실렸어요. 그거 찾아봐야 되겠네. 아니, 중요한 난 얘기네. 원래 보내주려고 내가 그랬었지. 그래서 이 지구는 영원히 23.5도 기울어진 채로 계속 네.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만 돌아갈 거고 이건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그거 자체가 비상식 아닌가. 지금 이 우주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기계처럼 모든 게 딱 정해져서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지축은 절대 쓰지 않을 것이다. 너무 우기지 마시고요.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걸 열어두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상제님 진리 문화권에서는 이 지축의 기울기와 이제 공전궤도에 따라서 이런 빙하기와 우주 일련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돌아가는 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다 얘기를 해오고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등산도에서 이 지축 얘기를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사실 이거는 정역에서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다 그거를 뭐 갖다 맞춘 게 아니라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그분이 과학자거든. 기후학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서 뜨면 현대 기후학이 발전이 된 건데 지금 기상청 가면 그분의 그 저기 뭐 이론이 있어요. 장주기, 단주기 해가지고 아 진짜요? 예, 지축이 서고 그 한다는 거에서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는 네. 완전 지축 똑바로 섰느냐 네. 기울기를 얘기. 그것까지 얘기 없지만은 이 이 기울기가 4만 년을 주기로 해서 기후가 변하고 공정도 변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다가 해놨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그분이 얘기한 건데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죠. 예, 지금도 그거는 자기 사실상 선택적으로 한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계절 변화와 함께 이 얼음 좀비가 내려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존에 좀비 영화가 굉장히 네. 많았지만 네. 좀비는 질병의 형태로만 보통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자연, 기후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최초예요. 기후 변화와 함께 온다. 특히 엄청난 추위와 눈보라와 함께 내려온다. 이 나이트킹이 움직여서 일정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네. 일단은 눈보라가 막 몰아쳐요. 아. 그리고 그 뒤에 좀비가 막 미친 듯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 질서의 어떤 변화와 함께 오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의 힘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이건 뭐 단순히 뭐 좀비가 물어뜯고 여기 물어뜯지도 않고요. 일단 죽이고만 보죠.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특이한 형태의 좀비의 그런 움직임을 보고 네. 이런 세계관을 보고 이걸 좀비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티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크 엘프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다크 엘프. 엘프로 봐야 한다. 엘프가 꼭 좋은 엘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건 나쁘다는 의미도 아니고 어둠을 담당한 엘프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굉장히 야 수준이 되게 높다. 마신을 말하면 마신. 네, 마신으로도 볼 수 있고 천지에서 사명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저는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제님 진리에 보면 이번에 네. 가을 개벽이 와요. 원래는 우주는 춘생추사라죠. 그래서 봄에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무한한 애정으로 생명을 낳고 가을에는 추살. 어떤 여지가 없이 모두 죽인다. 원래 천지는 춘생과 추살만 한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런 인간 문명이 태어나고 이게 자라나고 이게 천재는 또 다 죽이는 이치는 없는 것이니 하는 상제님 말씀에 의해서 후천 다음 우주로 넘어가는 가을 우주로 넘어가는 다리가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인사적으로 그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열매 종자를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소수가. 근데 이런 우주의 어떤 거대한 어떤 대경대포만 틀이 있는 건데 그런 속에서 추사를 할 때 내려오는 건 뭐냐?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나이트킹과 이 얼음 좀비가 이런 추살의 어떤 느낌을 많이 주는 어떤 엘프 또는 어떤 자연 질서의 대변자 이렇게까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죽이는지도 없어. 이유가 없어. 천지에서 추살에는 이유가 없어. 그때가 되면 그런 거니까. 네. 그리고 그게 역사로 펼쳐졌을 때는 나는 억울한데요.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열매 맺지 못한 종자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게 이제 가을 개벽의 이치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활동을 하는 게 네. 겨울이 오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름하고 겨울이 주기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성이 결국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여름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얘들은 그쵸, 지금 활동하고 맞아요. 싶어도 못 하고, 맞아요. 결국은 겨울이 돼야지 활동하는데, 그럼 그 판을 누가 깔아줬느냐? 그거는 결국은 이 지구 자체가 그 판을 깔아준 거지, 환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누구한테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그러면은 이게 잘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주기적이라는 거지.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 신들이 그 힘을 얻어서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자연 변화 현상을 네. 봐야 된다.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홍산문화 갑자기 그게 끊어졌잖아요. 네. 그 거기에 찬란한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왜 그렇게 됐느냐? 이번에 복기대 교수님이 이제 쓴 책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홍산문화의 이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그 첫 번째로 드는 게 이게 기후 변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를 얘기했어. 거기 보면은 네. 뭐냐면은 질병이 갑자기 퍼져가지고 죽을 수 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한 군데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닌데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 그 질병만 터지면 한 군데 몰아놓고 막 이렇게 네. 쌓아놓고 거지. 묻어버리잖아요. 그런 형태로 발견이 된다는 거야. 그때도요? 오. 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는 환경이 개편했고 두 번째는 질병이 퍼져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도 똑같은 거. 현대 문명도 그렇고 과거의 문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중세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퍼질 때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네. 그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그 대부분이 뭐냐면은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기후 환경 변화에 의해서 민족 이동하면서 쓸어버리는 중에 그 거기서 전염병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고 과거에도 그런 거고 지금도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지금 기후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인종이 지금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벽을 세우고 난민 사태가 결국은 지금도 장벽이 거대 장벽에서 그 결국은 장벽에서부터 똑같은 맞아요. 거예요. 지금 그거나 지금이나 이제 같은 건데 맞아요. 거기서 위험하지. 그 충돌을 하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전염병이 같이 오는 거고. 장벽은 무너집니다. 원래 음. 세우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 개벽도 38선에 걸어놓은 거대한 장벽. 우리 뒤에 들어가지만 태극선, 이 태극선이 무너지면서 우주 가을에 무국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치예요, 이치. 그리고 이제 이 장벽 얘기해서 그런데 이 장벽 원래 8,000년 전 이 세계관에서 네. 이 드라마의 세계관에서 8,000년 전 영웅의 시대 때 에이지 오브 히어로스 이때 때 엄청난 추위와 이런 좀비 군단이 이제 내려왔다가 이때 영웅의 시대니까 아마 영웅들이 출연해서 물리친 거예요. 근데 물리치고 나서 길이 300마일, 높이 700피트의 거대한 얼음 방어벽을 세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 방어벽을 누가 세웠다고 돼 있냐면 브랜든 더 빌더. 굉장히 재밌어. 브랜든이 결국 통일했거든.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세웠어? 브랜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세웠어. 스타트가. 아무래도 스타크 가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겠죠. 북쪽이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때 브랜든의 이름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브랜든은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의 이 소설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해놨다. 이걸 발견을 못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제 주장이 뭐 틀렸다고는 얘기하면 저는 아닐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브랜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그때도 해결했고 지금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종어간 시어간의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 방벽 얘기 나왔으니까 방벽은 멕시코 장벽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유럽 역사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웨스트에서 이렇게 영국을 뒤집어 놓은 땅 모양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 유럽 역사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이거는 단연코 흉노? 훈족이다. 훈족이라고 뭐 두려움에 덜덜 떨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먼저는 중국 네. 역사서에서 BC 4세기경에 이제 전국 시대 때 이제 흉노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고요. 네. 중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틈만 있으면 들어오니까 네. 연나라, 조나라, 진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면서 이제 골칫거리였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골칫거린 거지 실제로는. 그렇죠. 실제 그 이제 이 흉노는 이제 그게 생존 방식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덕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급격한 기후 변화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일어나요. 유봉 문화권에서 뭐냐면 그거를 쪼드깽이라고 그래요. 쪼드와 깽. 이게 뭐냐면은 약간 우리말 같기도 하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엄청난 추위가 갑자기 확 몰아쳐. 그러면 일단은 길르는 동물들이 다 죽어. 그럼 먹을 게 없지. 이동해야 되는구나. 그 이동을 빨리빨리 해야지. 그게 그게- 안 추운 쪽으로. 그렇죠 이제 그래서 돌아야 돼. 물론 이제 안 추운 쪽도 있지만 식량이 있는 쪽으로 풀들이 남아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쪼드와 깽이 몰아치면 네. 정말로 무참하게 죽어요.
무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다 얼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해요. 왜냐면 동물들 자기 기른 동물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쪼드와 깽이 계속 오는데 그게 바로 기후 변화로 와요. 그런 게 유목 문화의 어떤 한계성이기도 하고 그게 기후 변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흉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은 장성이 바로 이게 이제 이걸 전부 연결한 게 또 이제 진시황의 이제 만리장성이고 진시황이 혼자 쌓은 게 아니고 그래서 흉노를 비롯해서 북방 유목민족의 활동과 이동이 네. 이게 유럽 문명을 흔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게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인들에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화살도 어마어마하게 잘 쏠 뿐더러 이동도 너무너무 빠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멸망을 이르게 한 게르만족. 게르만족을 이게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을 초래했는데 그건 실제로는 흉노족이 이동을 해오는 바람에 서진을 하는 바람에 게르만이 쫓겨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실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한 거거든요. 훈족의 이동으로 이게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중국의 동양 문화권에서 만리장성이 있었고 서쪽에서도 성을 쌓고 싶었겠지.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어떤 공포의 대상, 북쪽의 공포의 대상 이게 이제 훈족이 이런 나이트킹과 아더들의 화이트 워커의 상징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런 그 훈족의 그 이동이 뭐 로마 멸망 이외에도 유럽사를 다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새 문명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세력으로 이제 역할을 했죠. 뭐 그 후에 이제 다시 한번 된 게 이제 징기스칸의 그쵸.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 때도 결국 서양을 다 휩쓸어 가지고 중세 시대가 이제 결국 끝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뭐 단군 세계는 고조선 3세 단군 때에 욕살 삭정으로 하여금 약수로 옮겨가 평생 갇혀 살게 하였다가 이제 이게 잘못을 해가지고 이게 유배를 보냈다가 그 땅에 몽골 초원에 있는 지역에 공한이 곧 흉노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흉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세계의 어떤 역사책에도 없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거죠. 한당고기 단군세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화이트 워커와 나이트킹의 문화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단고기 문화가 다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여기서 이제 아주 비장한 대사들이 저는 좀 느낌 있게 왔어요. 네. 이 좀비 얼음 좀비라고 하지만 7왕국으로 나뉘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냥 막 서로 배신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진짜 인간 역사에서는 저런 왕권 찾으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죽이고 해서 너무 많이 죽여서 진짜 그만 죽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죽이거든요. 근데 존 스노우만이 오직 존 스노우만이 그 북쪽에 이런 그 백귀의 존재를 알고 다 필요 없다. 인간들끼리 왜 싸우냐.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이다. 오직 유일한 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래서 백귀와 싸워본 유일한 그 주인공 존 스노우가 막 그냥 서세이라고 이 진짜 사악한 여왕인데 네. 여기한테 하고 이제 7개의 왕국을 어떻게든 모아요. 이게 모으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이때는. 서로 어떻게든 다 목을 베버리고 싶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으고서 일단 모여서 얘기하자. 죽이든 살리든 하고서 거기서 좀비 한 마리를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잡아와요. 그리고 좀비를 직접 보여주죠. 눈으로 보니까 깜짝 놀라. 진짜 있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원한을 버리고 뭉치지 않는다면 우린 죽을 겁니다. 중대한 전쟁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득을 해. 그래갖고 다 설득해서 이제 인간 군대가 하나가 돼서 모든 싸우는 거 다 중단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러 가자 해요. 그렇지만 서세이만은 안 보내줘. 끝까지 나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유일한 전쟁을 하러 가요. 근데 이런 대사들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 보면 외계인 침공 네. 그러면은 인디펜던스 데이. 지구에서 그렇게 서로 싸우던 국가들이 네. 외계인 침공을 하면은 하나의 적을 맞서서 전부 다 연합해가 싸우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모든 거에 그 국가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나라에 치고받던 것들이 네. 외국의 어떤 그런 충격에 의해서 결국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거가 되는데 근데 그때 합치지 못하면은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이제 유일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네. 인간 역사에서 가장 생사를 건 의미 있는 유일한 전쟁. 니네끼리 싸워봐야 다 소용없어. 어차피 다 좀비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북방의 이게 윈터펠의 이런 스타크 가문은 네. 윈터 이즈 커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름이에요. 분명히 여름이죠. 네. 근데 겨울이 와. 근데 가을이 왜 없어? 가을이 있는 거예요. 가을을 거쳐서 겨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즉 여기서 윈터 이즈 커밍은 겨울이 오고 있다는 말은 가을이 오고 있다는 말이 빠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가을 개벽이 오고 있다는 말을 선언을 한 거다. 그래서 죽은 이들을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못 이길 겁니다. 서로 우리는 원수같이 싸운 사람들이지 않냐.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손을 잡지 않으면 마지막 아이들이 될 거예요. 긴 밤이 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도 함께 올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개벽 때 오는 그 원한 맺힌 어떤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는 그런 척신복마 뭐 모든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우주 원리적인 어떤 추살의 기운 그것까지 다 포함한 대사처럼 해서 전 되게 막 와닿더라고. 그리고 어떤 부족도 그들을 막을 수 없고 이는 자유인들도 야경대가 이제 까마귀들 막는 그 군대 야경대도 마찬가지고 남부의 왕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설득을 해요. 존 스노우의 대사가 너무 멋지어가지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거든요. 저렇게 많이 죽이는 세계관인 왕자의 세계관에서 살리려고 유일하게 노력하는 애다. 이렇게 돼가지고 존 스노우 왕이 됐었는데. 근데 답답해서 안 돼. 걔는 너무 답답해. 존 스노우가 원래 누구 아들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 저기 막 그 타가리엔하고 그 맞아요. 인간하고 타가리엔과 스타크의 가문에 어떻게 보면 얘가 진짜 딱이네. 그죠. 그죠? 모든 걸 용합할 수 있는. 서자가 사실은 아닌 거지. 정통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핏줄로. 그렇지만 이제 하늘이 선택한 자는 이길 수 없다. 근데 이제 브랜이 이제 됐고 더 위대한 자가 있었어. 너무 존 스노우는 너무 네. 피를 많이 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 이름이 스노우예요, 왜 또? 스노우가 이제 이 세계관에서는 서자로 쓰여요. 아, 그런데 스노우라고 부르니까 또 그것도 겨울이 온다는 뜻을 또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얘가 자꾸만 겨울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보통 영어에서는 존 도우, 뭐 제인 도우라 해서 네. 존이라는 어떤 특정 이름이 아닌 사람이라는 명칭을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존 스노우라고 한 것 같아요. 모든 인류를 대변하는 마음을 가진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서자는 그 아버지의 성을 받을 수 없고 다 스노우 성을 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과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좌우, 친일, 친북, 가난한 사람, 부자, 남녀, 신세대, 구세대로 온통 갈려갖고 4분 5일 돼서 가치관을 잃고 비틀거리니까 으르렁거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통적은 따로 있다. 네? 그 그 지금 적이 아니고 실제는 이게 진리를 알아야 한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일본이 됐네. 이게 뭉치고 있죠 갑자기. 진짜 역사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니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다 네. 사분을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하나의 그 큰 충격이 와야 된다니까. Winter is coming. 그렇지. 외부 충격이 돼야지 결국 이 전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 상제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비하신 게 이게 상실마하고 질병대란이기 때문에 천지 예. 전쟁.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인류가 결국은 합치는 거고. 그래서 그 상제님 말씀에 그게 있거든.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의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네. 그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힘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권리를 내려놓고 저 사람들이 해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권력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거죠.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종권을 주는 거죠. 종권을 네. 반납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바치는 되면서 1등국이 되고 선생국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큰 재앙 네. 결국은 그걸 통해서 네. 상제님께서 이제 인류를 한 마음으로 만드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결론은 정도사님 말씀대로 네. 한당고기 북콘서트에서 하시는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문화 주도권 전쟁입니다. 동의 주인은 누구냐? 동방의 주인은 누구냐? 동방이라는 건 방위의 동방 개념보다도 이거는 동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의 시작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이 지금 이제 수출 규제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배은망덕의 역사를 다 보여주고 올해가 이제 기해년인데 네. 실제 기해외란 제2의 임진왜란이 시작됐다. 역사 전쟁이 진짜 시작됐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일본에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인류 역사 전체에서 뿌리를 찾지 못하고 뿌리를 배반하고 조상을 막대하는 그런 모든 환부역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준엄한 심판 이런 전쟁의 개념으로서의 이제 끝판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징성이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큰 코드로 드래곤 글래스. 이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뭐죠? 흑요석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최초로 발견한 건 야경대에 약간 어리버리하게 들어갔던 뚱땡이 샘웰. 이 사람이 이렇게 스노우 친구죠. 존 스노우하고 이제 절친이죠. 네. 최고의 절친이고. 근데 이제 그런 여정 속에서 우연히도 브랜을 만나요. 오.
북방으로 올라가는 불행을 만나서 합류를 잠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한 명이 얼음 좀비가 왔는데 어떤 이제 여인을 지키려다 보니까 옆에 있던 누군가 야경대 한 명이 놓고 간 오래된 것 같은 어떤 짐꾸러미를 보니까 거기에 흑요소 칼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밖에 없어서 그걸로 찔렀는데 아니 이거 어떤 무기도 통하지 않았었는데 한 방 찌르자마자 부서지거든.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거든. 그래서 최초로 얼음좀비 화이트 워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 흑요석은 또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흑요석이란 이게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 유리 볼케닉 글래스 이게 실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드래곤 글래스라고 보통 부르죠. 드래곤이 이제 여기서는 뭐 서양 애들은 용이 이제 불을 쏜다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음 좀비와 네. 흑요석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게 물과 불의 대결 중에 네. 불 기운을 가진 용암에서 굳어져서 나온 불 기운을 품은 유리를 꽂아 놓으면 얼음을 기반으로 하는 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좀비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대요. 엄청나게 날카롭게 분자 레벨로 이렇게 갈라져서 깨질 때. 그래서 이걸 실제 이제 무기로도 많이 썼고 지금도 최근까지도 아즈텍이나 이제 마야에서는 흑요석 날을 박은 이제 몽둥이를 이제 그걸로 썼고 아니, 아포칼립스인가 그 거기 보면 이제 그 흑요석 몽둥이가 나와요. 거기도. 날카롭게 된. 그래서 여기에는 마법의 힘이 있는 걸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얼어붙은 불이다 이런 별칭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얼어붙은 불이라면 이 용암이 굳어진 불덩어리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수화일체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네. 실제 이제 종사님도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옥문화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홍산문화에서 쏟아지는데. 네. 이제 이런 문화의 이제 원류를 쫓아가다 보니까 온돌 문화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문화권이 동시에 뭘 썼냐 흑요석을 썼더라. 흑요석을 쓰는 문화로 중첩되는 거예요. 옥문화로 중첩되고 온돌 문화로 중첩되고 흑요석 문화로 중첩돼. 왜냐하면 그게 거의 동일한 질에서 계속 발견돼. 그리고 심지어 저쪽 이게 원래는 이 흑요석은 네. 백두산이 세계 최대 이제 1000년 전에 세계 최대 화산 폭발을 했잖아요. 네. 백두산이 많아요? 백두산 근처에서 만나 이게 이 흑요석이 요 근방에서는 이게 뭐냐면 신시 배달에 그 환웅천왕이 백두산에 신시 배달을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그 문화권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 이걸 표지 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강원대 사학과 최복규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백두산 흑요석이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와 그러니까 백두산 거야. 근데 그게 러시아 바이칼 호수와 와, 진짜 연해주 반경 500km 일대 선사시대 인류가 사용한 것으로 백두산이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갖다 쓴 거야. 백두산에 있는 걸.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멀리 배달국이 있다. 네.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컸고 이게 단군 시대까지 어떻게 컸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반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백두산이 중심지였던 거지. 성분이 같다는 거야, 성분이. 한반도 전역의 흑요석이 백두산 흑요석하고 성분이 같다. 그럼 말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네. 다이아몬드를 쓰는 것처럼 네. 옛날에는 흑요석을 갖다가 결국은 썼다는 얘기네. 무기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무기를 쓰고 이렇게 어떤 이 옥기를 다루는 용도로 썼다는 거는 지금은 다이아몬드로 돌을 자르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게 뭔데 옛날 흑요석을 갖다가 갈고 쓴 막 거죠. 이랬겠지.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이제 흑요석에 관한 건데 이 흑요석이 여기서 다뤘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재미처럼 하는 거 발라모글라스 이게 뭐냐면 뭐죠? 왕자의 게임 세계관에서 인사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발라모글라스가 한 편에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지나가면 무조건 발라모글라스가 무조건 나와. 원래는 뭐 라틴어라나 뭐 이게 정확하게 제가 찾을 때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 어쨌든 네. 뜻이 all men must die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 그래. 이게 이 드라마가 모든 사람이 죽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냥 웬만하면 죽어요.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틴이 원작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구는 죽이지 마세요. 어. 내가 사랑하는 캐릭터예요. 하면은 막 계속 그러잖아. 그러면 어. 마틴이 트위터 같은데 이렇게 이제 SNS에 올려 이렇게 누구누구 이름 쓰고 죽인다. 그러면 이제 자꾸 그러지 마. 나 귀찮게 하지 마. 이런 막 들고 나와. 원작자들이 그걸 들고 나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네. 재밌게 하는 거죠. 이제 누구누구 발라모글라스 뭐 이렇게 써서 나온다니까.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더 재밌어 했겠어요. 그래서 야 여차하면 존 스노우 죽인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이게 드라마가 끝나. 그러니까 존 스노우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많이 느껴진 게 뭐냐면 네. 결국은 사람은 죽는구나.
그리고 한 번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일생이 도무사라. 네, 일생이 도무사 이게 상제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우주는 네. 인간계와 그 신명계가 있다. 근데 사람이 죽어서 그 신도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염라대왕, 즉 명부대왕. 명부대왕. 명부대왕으로 이 인간사의 모든 게 결정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리 잘났고 뭐 세상을 막 괴롭히고 하는 사람도 결국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역사가 확확 바뀌어. 모든 역사가 바뀌어. 징기스칸이 아무리 위대한 거기까지 갔어도 진시황이 그 영원히 살고자 했으나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명부에서 잡아가면 끝나는 거. 그래서 이 발라모글로스가 그런 명부의 심리를 따라서 인간 세상의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신 상제님 우주 통치의 어떤 역사 질서. 근데 그런 걸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이게 인류 최초의 5만 년 전에 우주 봄철에 태어나서 네. 죽어요. 네. 그리고 또 환생해요. 또 죽어요. 그 생과 사라는 두 개의 삶을 거쳐면서 인간 영혼을 성숙시켜 와서 우주 가을철에 열매 맺을 존재가 되느냐를 평을 받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발라모글라스라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죠? 받는 인사. 발라도하에리스? 라고 해요. 사람들은 발라모글라스 하면 발라도하에리스 이렇게 손짓을 해요.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약간 경례처럼 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 모든 자들은 섬겨야만 한다는데 이건 너무 직역이고 모든 인간은 섬길 정도로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죽어야 된다. 다 죽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 또 대접받을 인간의 어떤 위대한 존재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존귀한 귀중한 아주 이 우주의 최고의 존재다. 라는 의미의 두 가지의 반대 인사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발라모글라스만 기억해. 근데 이 뒤에 말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인사말을 이게 단순히 붙인 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받는 말이 뭐예요? 다 죽지만 그 속에서 열매 종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우주의 최상의 존재, 어떻게 보면 천지를 대신하는 테일의 존재로 거듭나는 게 진짜 인간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발라도하이레스를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의미 부여를 해봤어요. 내가 말을 하고도 멋지다. 멋있네요. 멋있네. 아, 잘했죠. 네. 엔딩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끌릴까? 엔딩이. 근데 안 끝났어. 마지막 제가 이제 주제를 잡은 게 네. 군사부일체입니다. 시즌 8이 도대체 어떻게 끝나는 거냐. 이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근데 너무 허망하게 끝나고 사람들이 다 욕했죠. 그렇지만 또 어떤 실제 역사와 그 상제님 진리 측면에서 볼 때는 비교적 잘 끝냈다. 그게 뭐냐면 좀비와의 전쟁도 이겼어요. 수많은 데너리스의 군인들이 죽으면서 어쨌든 이겼어. 그런데 서세이가 마지막으로 남아서 도와주지도 않고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진짜 인간끼리의 마지막 전쟁을 하러 갔죠. 근데 이 킹스 랜딩이라는 거대 성인데 여기만 점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용이 이제 당하고 했어도 데너리스의 군대는 여전히 막강해. 그래서 포위를 하고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걔네들 단단히 준비를 하지만 용이 너무 막강한 거야 진짜 무지막지하게 막강해요. 그전에는 용 뭐 이렇게 뭐 용을 향해서 쏘는 거대 화살을 쏘아서 용을 떨어뜨리고 했는데 얘는 화살 맞기도 전에 날라와 버려. 너무 빨리 날라와. 너무 잘 피해. 그래가지고 일단 해군을 불로 다 박살내고 그다음에 성벽을 둘러싸는 모든 군대를 박살내요. 그리고 인간 군대가 들어가는데 인간 군대는 필요도 없을 정도예요. 존 스노가 군대를 들어가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난쟁이 책사가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대신 항복을 하는 종이 울리면 그만 공격을 하고 받아줍시다. 그걸 이렇게 부탁을 해. 그래서 데너리스가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부시면서 돌아다니다가 데너리스가 이제 용이 이제 이 정도면 겁한다 부셨어. 전력을 다 부셨어. 그리고서 인간 군대가 들어오면서 정리하고 있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항복을 받을 준비하고 무기를 다 내려놓는 단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세이가 있는 저쪽 성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장면이죠. 이 눈빛. 데너리스는 그동안 당했던 모욕과 이런 게 다 생각난 거야 한 번에. 거기를 바라보면서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한순간만 참았으면 자기가 이 7개 대륙을 통일하고 왕이 되는 거거든요. 왕이 되는 거. 진정한 통일 그 황제가 되는 건데 이 순간을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근데 좀 약간 이해가 가게 글 쓴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자기 자신을 이게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중에 수신이 안 된 거야. 못 참고 용을 다시 날려서 이게 아군이고 적군이고 다 죽여버리죠. 그야말로 진짜 죽음의 땅이 돼요. 죽음의 땅. 싹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용이 얼마나 막강하냐도 볼 수 있고 데너리스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그 순간 잃어버리는 거죠.
데너리스가 결국은 종족이 다르잖아요. 그 자기들은 네. 처음부터 네. 어떤 황제가 되는 맞아요. 그런 귀족의 어떤 그런 왕의 자손들인데 지금 모욕을 당한 게 자기들이 통치하던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했으니까 개지 개가 네. 주인 의문 격이다. 개돼지. 결국은 그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참지 못한 거지 않는가.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예, 봐요. 예. 그래서 이 복수심과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감정을 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존 스노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이 넋을 놔요. 자기 아군들도 넋을 놓고 거기서 이제 몇몇 복수하려는 애들이 이제 가서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죽이던 애들마저 이제 막 불에 막 당해가지고 결국 다 도망 나와. 이제 킹스랜딩에서 도망 나와서 겨우 살아요. 킹스랜딩 안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그러고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한다고 연설하는데 존 스노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그래서 죽어서. 결국은 칼로 찌르게 되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인간 역사에서 네. 허망한 거를 정말 결국은 다 표현했구나. 이 마틴은 원작이 이렇게 갈른지는 모르지만 이 드라마 제작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증산도 진리책에는 인류 역사의 시대를 황, 제, 왕, 패, 이적, 금수 시대로 흘러간다. 황제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 질서와 그 재정 일치와 모든 게 다 있었겠죠. 도덕적인 사람, 도통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렸다든지 최소한 성인들이 다스렸다든지. 근데 점점 오다가 지금은 금수 시대가 됐다. 그래갖고 하다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니까 안 되니까 돌려서 통치하자 해서 대통령제가 나오고 이런 민주주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금수가 오랫동안 통치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게 이제 송환 선생은 결국은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반복. 순환의 원리로 해서 이제 반복한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금수 시대가 지나면 이제 황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한국이 새로운 한국이 펼쳐진다 그런 얘기까지 여기서 한 건데 이거 뭐 서양도 똑같죠. 서양도 금의 시대, 은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 그다음에 다시 황금의 시대가 온다고 지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라도 결국 이제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이 이제 철의 시대가 된 거 철. 철기 시대면서 철의 시대 돼가지고서 결국 이런 전쟁의 시대로 돌입했는데 금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원시반분을 해서 이런 성인의 시대로 황의 시대로 다 돌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야 이렇게 끝난 거는 정말로 절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왕에 이르는 사람이 네. 실제로 이 백성들에게 스승이 되고 아버지가 돼야지. 즉 군사부. 왜 태사부님께서 인류 문화의 결론 최상의 가치는 뭐냐? 군사부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태상 종두사님께서 상제님 진리는 군사부다. 군사부 문화라는 것은 천지의 자연섭리가 돼서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12만 9,600년 그 틀 속에서 후천 5만 년 동안 일체 생물이 멸망당할 때까지 군사부 진리로서 둥글어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을철 그 5만 년 역사와 그 이게 이제 절대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임금님이 백성의 아버지도 돼야 돼. 아버지같이 그쵸. 따뜻한 존재이면서 이끌어가야 될 그런 가르침을 내려주는 스승도 돼야지. 근데 이 데너리스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도 그랬지만 계속 그런 자기 갈등을 보여주기는 해요. 계속 갈등을 보이지만 참고 있었어. 그러다 이 분노를 참지 못한 게 마지막에. 그래서 왜 브레니 왕이 됐느냐. 이게 이런 군사부 일체라는 거는 교권. 이게 이제 종교권, 성인의 이런 도의 세계를 다루는 성권을 가진 자가 왕권,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속권이죠. 속권, 세속을 다스리는 그런 속권을 갖춰야 둘 다를 갖춰야 실제 그 완벽한 왕이 되고 성인 시대를 연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속 양권이 이제 통일되는 그게 바로 군사부 일체다. 이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시즌 8으로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을 못 봐서 너무 안타까워요. 메시지 못 줬네 결국은. 저희 입을 통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프로님한테 메시지 준 것 같은데. 근데 다 공감하시잖아요. 네. 하여튼 뭐 요 정도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왕좌의 게임을. 마무리 멘트로 한 줄 논평은 좀 그렇고 이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한프로님이 결국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 왕자의 게임이 뭐 처음에 되겠지만은 결국은 천자 게임이고 천자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걸 이제 싸움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웨스테로스 저는 그거 보고 참 이게 웨스트 서쪽
에로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욕망, 이 욕망의 전차처럼 이게 욕망, 이게 서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그린 거구나. 웨스테로스라는 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에로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성적인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성적 욕망으로. 네. 근데 에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리에 대한 욕망도 되거든요. 진리 네. 충족에 대한 욕망. 그래서 저는 왕좌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리의 원형 코드 이거를 찾는 어떤 그런 서쪽. 이게 서쪽이라는 것도 가을 방향이기 때문에 네. 가을이 돼서 그러니까 가을의 진리를 찾는 그런 웨스트 에로스의 그런 사람들의 그 고군분투가 아닌가, 그걸 그린 게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해야 되니까 봐야 되는데 저 다 안 봤거든요. 저도 왜냐면 제가 보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몰아보기가. 제가 지난번에 네, 일 때문에 워킹데드를 한꺼번에 몰아서 봤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면서도 막. 그래서 이 왕좌의 게임 좀 아껴놔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아꼈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뜨문뜨문 보고 이제 할 정도만 보고 이렇게 묻어놨거든요. 저는 더 아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고 왕좌의 게임을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승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왕좌의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뉴스인가 그렇죠. 이제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를 해서 뉴스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아베 수상님께 사죄드립니다. 보셨어요? 뭐야? 신문으로 봤어요. 네. 아베 수상님께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일본이 우리를 발전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정신이 오만이야.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일부 교회라고 하지만 참담하죠. 참담해요. 아니 꼭 뭐 반일 극일 이런 걸 떠나서 야 진짜 너무들 하는구나. 너무도 뿌리의식이 없고 너무하네. 그냥 무조건 일본을 뭐 저기 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예. 수상님께 죄송하고 저희들이 뭐 사죄드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만 좀 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어디서 했냐면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했는데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 했어요. 그것도 이제 마이크를 들고. 근데 오늘 난리 났대요. 일본에서. 왜요? 뭐가 난리냐면 일본 우익들이 신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퍼날르고 있대 지금. 당연하겠지. 네. 너무너무 좋다. 역시 조선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문재인만 찾아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 역사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참 이렇게 바로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 이 왕좌의 게임에 네. 수많은 이제 뭐 참 원형문화 코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이제 어느 인물의 대사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분명히 쳐놨는데 그렇게도 여러분의 조상에게 침을 뱉고 싶습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어떤 이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일곱 신과 어떤 옛신을 숨기면서 조상 신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명예를 더럽히고 뭔가 이렇게 좀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니까 그렇게도 여러분의 조상에게 침을 뱉고 싶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욕하면서 자기 조상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그 우리의 역사의 올바른 역사를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지금 뭐 단군아버지 목을 베버리고 조상은 뭐 악마라고 하고 막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곰, 호랑이 우리는 곰 새끼고 이런 걸 갖다 이제 역사에서 사실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그 어떤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우리 민족의 삼성족께서 어디 뭐 무의무의탁하다. 어디를 이렇게 몸부쳐 의탁할 곳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미 우리의 유전자 속에 일제시로부터 흘러왔던 역사 왜곡의 그런 것들이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정신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바꾸지를 못하는구나. 스스로가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그걸 믿고 있고 예. 이제 그런 이게 역사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여러분의 조상에게 침을 뱉고 싶습니까? 라고 그분들께 얘기를 한번 하고 싶고 그럼 우리는 뭐 일본 제품 안 쓰니까 우리는 뭐 조상님 앞에 떳떳하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고 뿌리 정신을 알고 있는지 전혀 지금 이렇게 감을 못 잡고 있는 이 민족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 증산도 진리, 원시 반본, 근본으로 돌아가서 뿌리를 바로잡는 이 진리가 왜 중요한지 가을개벽계의 생사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예.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뿌리를 바로 아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왕좌의 게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뿌리 찾기였군요. 왕좌의 게임은. 자.
다음번에 상생톡톡 이름 바뀌었습니다. 예고 팟캐스트. 좀 해주세요. 다음번에 뭐 하나요? 예,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미 저는 마음에 정해놨는데 뭐죠? 고질라, 더 고질라. 킹 오브 음. 킹 오브 몬스터. 여기도 큰 킹이네. 그것도 킹이네. 예.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괴수들의 왕자의 게임. 괴수들의 왕자의 게임. 맞아요. 다음번엔 몬스터버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우리 민족의 고구려의 천문도를 보게 될 겁니다. 좋은 예고가 된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